퇴행성 관절염은 일단은 많이 써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손 사용을 줄이셔야죠. 손을 좀 적게 써야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요. 무릎이 좀 많이 아파. 그러면 운동한다고 더 걸어. 그러면 덜 아플까요? 더 아플까요? 더 아파요. 퇴행성 관절염 심하신 분들은 걷는 것보다는 뭐 자전거나 수영 같이 직접 마찰이 좀 적은, 눌려서 마찰이 적은 그런 운동 하셔야 되는데, 손가락도 마찬가지죠. 연골이 닳았는데 이게 많이 써, 계속 써. 그러면 이게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될 분들은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에 생기는 관절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손가락 관절염은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퇴행성 관절염과 비퇴행성 관절염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뭐냐, 이제 많이 써서 생기는 관절염이죠. 퇴행성 관절염 특징은 주로 여기 끝마디에 생겨요. 끝마디에 생기고 좀 많이 쓰는데 뭐 엄지손가락 뭐 요런 데라든지 요런 데, 그런 데 좀 잘 생기죠. 그 다음에 비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염증에 의한 관절염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류마티스겠죠.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는 요 중간마디에 좀 잘 생겨요. 양쪽으로 좀 잘 오고요. 물론 퇴행성도 양쪽에 좀 오죠. 왜냐하면 한 손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양쪽을 같이 쓰니까. 그래서 대부분 요 끝마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일단 퇴행성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요 중간마디가 아프다 그러면 퇴행성일 수도 있으나 류마티스의 그런 가능성도 물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마디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류마티스 검사도 좀 권유를 할 수는 있겠어요. 끝마디만 아프다 그러면 되게 류마티스 검사까지 권유는 안 하고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이제 치료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관절염의 진단은 증상과 엑스레이로 일단 합니다. 증상은 당연히 여기가 아픈 거죠. 손 쓰면 아프고, 특징적으로 아침에 되게 좀 뻑뻑해요. 아침에 뻑뻑하고 주먹이 좀 잘 안 쥐어져. 이게 잘 안 쥐어지다가 한 2-30분 정도 쓰다 보면 좀 편해져요. 이거는 퇴행성도 마찬가지고 류마티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나중에 또 많이 쓰다 보면 또 좀 아프죠. 심할 경우에는 이제 밤에 잘 때도 막 쑤셔요. 이 움직일 때 좀 아파. 밤에도 막 쿡쿡쿡 쑤셔. 정말 심하면 잠도 못 잤다고 막 그러신 분들, 저한테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밤에 잠자니까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밤에 너무 쑤시고 애리고 해서 아팠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정말 좋아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셔요. 정말 아프신 거죠, 그런 분들은.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주로 좀 아침에 좀 뻑뻑하고 쓰다 보면 좀 좋아지는데, 그래도 하여튼 뭔가 좀 아프다, 불편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관절 간격이, 손가락도 관절 되게 작긴 하지만 관절 간격이 있어요. 이 윗뼈하고 아랫뼈 사이에 이제 연골이 있어서 되게 좀 좁지만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딱 좁아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뼈가 좀 자라 있어. 뼈가 마찰이 되다 보니까 뼈가 자극받아서 좀 자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고,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 뼈는 안 자라. 뼈는 안 자라. 뼈 모양은 좋은데 딱 달라붙어 있어. 연골이 녹아서. 그런 경우에 이거는 류마티스의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제 그것도 좀 오래되다 보면 뼈가 이제 파괴가 되니까 변형이 오죠. 류마티스도 손가락이 획 틀어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초기에는 그냥 연골만 녹으니까 뼈 모양은 그냥 그대로인데 연골이 다 없어서 뼈가 들러붙어 있어. 그리고 아파. 이거는 전형적인 류마티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엑스레이만 봐도 류마티스인지 퇴행성인지 어느 정도 좀 감별이 좀 됩니다. 오늘은 제가 비류마티스성,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퇴행성 관절염은 일단은 많이 써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손 사용을 줄이셔야죠. 손을 좀 적게 써야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요. 무릎이 좀 많이 아파. 그러면 운동한다고 더 걸어. 그러면 덜 아플까요? 더 아플까요? 더 아파요. 퇴행성 관절염 심하신 분들은 걷는 것보다는 뭐 자전거나 수영 같이 직접 마찰이 좀 적은, 눌려서 마찰이 적은 그런 운동 하셔야 되는데, 손가락도 마찬가지죠. 연골이 닳았는데 이게 많이 써, 계속 써. 그러면 이게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뭐 사실 그거야 이제 이론적으로 누구나 알겠지만, 뭐 직업상 안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손 사용 줄이세요 라면 이제 글쩍글쩍 이게 직업상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굶으란 얘기인가, 뭐 나는 일도 하지 말고 굶어 죽으란 얘기가 뭐 그런 건 아니죠. 가급적이면 그런 일들을 조금 줄이시면서 손을 좀 이렇게 좀 아끼시라는 얘기죠. 두 번째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약이에요. 약. 진통소염제 일단 써볼 수 있어요. 진통소염제는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요. 진통소염제를 단순하게 진통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소염제라는 말이 붙어 있겠어요? 소염이라는 건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얘기죠. 단기간 썼을 때는 진통 효과밖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2주 이상 쭉 썼을 때는 소염 효과가 있어요. 염증을 조금 좀 잡는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관절염이 통증이 기계적인 마찰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기계적인 마찰이라는 건 매끈매끈해야 되는 그런 연골이 없이 이게 뼈끼리 긁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긁혀서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긁혀서 아픈 거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주변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2차적으로 거기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더 나와요. 그럼 더 부으면서 더 아파져요. 더 악화를 시킨단 말이죠. 최소한 그런 염증 반응 어느 정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단순한 진통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괜히 그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타이레놀 같은 거는 그냥 진통제죠. 걔는 소용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형외과 쓰는 이제 진통소염제, 사실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단기간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관절 아니에요. 이게 일상생활 때 손을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오래 써야 돼요. 약을 짧게 쓰면 안 돼. 2, 3일 택도 없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길게는 몇 달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진통소염제를 처음에 처방을 할 때 일단은 세레브렉스 같은 속 부작용이 좀 적고 조금 순한 약부터 좀 처방을 좀 드려봐요. 그거로도 조절이 되면 굳이 더 센 약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뭐 이모튼이나 뭐 아트로다, 레일라 같은 관절염 좀 감소시키는 약들 좀 쓸 수도 있는데, 원래 이게 허가받은 건지 사실 무릎에서 허가를 받은 약들이에요. 무릎에 이제 골관절증이 있을 때 이제 쓰는 약들인데, 이게 사실 써보면 손가락 관절에도 효과가 없지 않거든요. 일단 그런 약들도 같이 좀 처방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쓰다 보면은 좋아져요. 근데 사실 관절염이라는 게 한번 생기면 그걸 아직은 원상태로 돌릴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드리죠. 일단은 처음에 진통소염제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약을 같이 쓰는데, 나중에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그냥 소염제는 일단 끊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약들은 조금 더 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약물 치료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물리 치료를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아침에 손이 좀 많이 뻑뻑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 따뜻한 찜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핫팩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정말 따뜻한 물, 예를 들어서 열탕 정도죠. 목욕탕을 치면 열탕에서 온탕 정도, 38도에서 40도 정말 뜨겁게 해가지고 손을 물에 담그는 거예요. 세수대야에 담그든 세면대에 담그시든 담궈서 한 10분 정도. 근데 담궈만 놓으시면 안 돼요. 이 표면의 물은 금방 식습니다. 그래서 담근 상태에서 주먹을 살살 쥐었다 폈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움직여 주는 거죠. 그러면 물이 순환을 하면서 좀 뜨거운 물이 계속 좀 닿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효과가 있고, 물론 10분 지나면 식으니까 그 사이에 조금 더 첨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요새 가정용으로 파라핀 손 넣는 그 물리치료 기계 가정용 팔아요. 병원에서도 그거 싸서 써요. 얼마 안 해요. 몇만 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냥 물 매일 받기 귀찮으시면 그거 그냥 가족분들한테 뭐 하나 사달라, 뭐 내지는 직접 본인이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파라핀 물리치료 기계 하면은 3, 4만 원? 그 정도면 기계도 주고 파라핀 덩어리도 한 2개 정도 줘요. 그러면 그거 이제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해보시고 저녁에 와서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 극초동파라든지 내지는 레이저라든지 손가락 이런 작은 관절에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 기계가 있어요. 뭐 힐트 같은 고강도 레이저 가끔 쓰기도 하고요. 저강도 레이저는 이제 보험이 되니까, 힐트는 보험이 안 되지만 그런 것들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약을 써도 잘 안 돼, 물리치료도 안 돼, 너무 쑤시고 아파서 잠 못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일단 해볼 수 있어요. 주사에도 스테로이드 주사 써볼 수 있고 DNA 주사 써볼 수도 있고 프롤로 주사 써볼 수도 있어요. 너무 염증이 심하고 아프면 그건 스테로이드가 필요하신 거고요. 스테로이드 쓸 정도 아니다 그러면 프롤로 주사나 DNA 주사 같은 약간 재생 효과가 있는 주사들이 좀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손가락 관절에도 주사를 맞아요? 네, 주사 맞습니다. 효과 좋아요. 물론 스테로이드는 너무 자주 쓰시면 안 되지만 DNA나 프롤로 같은 거 좀 종종 쓰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 주사에도 너무 반응이 없어, 너무 염증이 심해, 너무 아파, 그러면 그냥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자주 쓰면 안 되겠죠, 스테로이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까지 일단 좀 해볼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여기 손가락에다가 이제 파스를 잘라서 붙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효과가 없진 않아요. 피부 트러블만 없으신 분들 했더니 좀 괜찮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잘라서 좀 관절에 좀 붙이시는 것도 좀 효과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르는 파스, 그런 것도 일부 좀 효과는 있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저는 이제 약물 치료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물리 치료도 좀 도움이 좀 됩니다. 정 아프시면 주사 맞으세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가면 그냥 또 쭉 괜찮아요. 이게 손가락 관절 특징이 제 보니까 아플 때는 조금 어느 기간 좀 아파, 갑자기 확 좋아지지는 않아요. 약도 몇 달 써요. 그러다 보면 또 그냥 괜찮아지시는 분도 있어요. 관절염은 있는데 증상이 없어져. 그러면 또 그냥 약 끊고 쭉 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불편해.
또 치료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도 너무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손가락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끝마디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붙이는 손가락 고정술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도저히 안 됐을 때, 너무 관절 파괴가 심해지거나 그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제 통증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좀 써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얘기가 필요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손가락 관절염 저도 외래에서 종종 심심치 않게 보고, 손가락 인공관절 같은 경우 제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그래도 케이스가 뭐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 이런 케이스들에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좀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더 흥미롭고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